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면 인사로 건네는 말이 주로 외모에 대한 얘기일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비교하기도 하고 또 기분이 우울해지기도 한다는데요. 요즘에는 중년 이후에 성형을 고민하는 분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중년의 성형이라는 주제로 군산 파티마 의원 조상곤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중년을 넘어서며 노화가 가장 두드러지는 얼굴. 그래서 젊고 활기차게 중년을 보내려는 분들은 성형을 고민하기도 하는데요. 중년의 성형에 대해 의학 박사 조상곤 원장과 자세히 알아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년이라고 하면 한 40살 혹은 그 이상을 의미하는가요? 네, 흔히들 중년하면 한 40에서 60 정도의 나이를 말하죠. 네. 이때는 노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시기인데요. 그래서 신체의 모든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갱년기 증상이라고 하죠. 실제로는 성기능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를 느끼고 집중력이 저하되고 하는 네. 그런 갱년기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체형이 변하죠. 우리 근육이 많이 파괴가 됩니다. 근육이 파괴돼서 이게 지방으로 변화가 돼요. 지방으로 변해서 우리 신체의 가운데 부분, 이를테면은 아랫배라든지 허리라든지 엉덩이 부분에 마치 튜브를 얹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볼록하게 나오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 이렇게 주름이 증가하죠. 이를테면은 눈꺼풀이 처진다든지, 네. 볼살이 처진다든지, 목주름이 생긴다든지 이런 주름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년은 노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시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눈꺼풀이 처지면서 이 눈두덩이에 힘이 없어지다 보니까 시야도 좀 가리게 되고 또 외관상으로도 신경이 많이 쓰인다고들 하시던데요. 네.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이가 드시면서 눈꺼풀이 처지신 분들이 그 젊은 사람처럼 무리하게 쌍꺼풀을 내서 인상이 험하게 되는 그런 분들을 흔히 많이 볼 수가 있죠. 네. 쌍꺼풀하고 얼굴 버렸다 이런 분들 흔히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는 눈꺼풀이 처지는 원인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젊은 사람처럼 쌍꺼풀만 이렇게 고집해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꺼풀이 처지는 양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먼저 이렇게 순수하게 눈꺼풀만 처진 양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젊은 사람처럼 쌍꺼풀만 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꺼풀이 처진 것보다는 눈썹이 많이 내려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쌍꺼풀 하면은 인상이 험악해집니다. 이런 분들은 눈썹을 올리든지 아니면 이마 쪽을 절개해서 이마 거성을 해서 눈썹과 눈과 간격을 넓게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나이가 드시면서 눈뜨기가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겉에 피부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눈뜨는 근육이 같이 이완되어서 그런 증상들 나타나는데요. 이분도 좀 눈뜨기 힘드니까 눈썹을 자꾸 치켜 올리고 있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눈뜨는 근육을 팽팽하게 조여주는 이런 안검하수 교정술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나이가 드시면은 이런 증상들이 몇 가지 같이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술을 같이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꼭 젊은 사람의 쌍꺼풀에서 예쁘니까 나도 꼭 쌍꺼풀 해야겠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인상을 망칠 수가 있으니까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증상에 따라서 좀 다양한 방법으로 수술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윗눈꺼풀이 처져서 눈가가 짓무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치료할 수 있나요? 네, 나이 드시면은 제일 먼저 눈부터 노화가 오죠. 그래서 눈꺼풀이 많이 처지게 되는데 특히 윗눈꺼풀이 처지는 경우에는 눈꺼풀의 바깥쪽이 먼저 많이 더 처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윗눈꺼풀이 이 아랫눈꺼풀을 덮죠. 그래서 눈꼬리가 피부가 덮으니까 계속 눈물이 여기가 고여요. 그럼 계속 눈물이 마르지가 않으니까 네. 짓무르겠죠. 네. 그래서 쓰라리고 하는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가볍게 이 처진 부분을 눈꺼풀에 절개해서 가볍게 쌍꺼풀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눈썹을 당겨 올려서 처진 부분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윗눈꺼풀이 얇아지면서 아래로 처지기도 하지만 또 푹 꺼지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나요? 그 가족력이 많이 좌우하는데요. 네. 똑같이 나이 드시면서 어떤 분들은 이 눈이 푹 꺼지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꺼지지 않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이렇게 푹 꺼진 분들은 더 나이 들어 보이고 윤곽이 뼈가 막 확실하게 드러나는 좀 인상이 좀 험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주로 간단하게 필러나 지방으로 채우면 안 될까 이런 질문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필러나 지방으로 이 부분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눈 주위는 혈관들이 아주 많은 부위입니다. 그래서 주사기를 이용해서 필러나 지방으로 이걸 채우는 경우에는 자칫 혈관으로 그것이 타고 들어가서 우리 시신경에 영향을 공급하는 혈관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사기를 이용한 방법보다도 수술적인 방법으로 지방을 이식해서 이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좀 더 안전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반대로 눈 아래쪽은 오히려 주머니가 좀 볼록해지기도 하고 또 주름이 쭈글쭈글한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네네. 이 방법도 치료가 가능할까요? 가장 많은 수술 중에 하나인데요. 나이가 드시면은 눈 밑에가 처지고 지방주머니가 차죠. 그리고 눈 밑에 눈물 고랑이라고 해서 골이 생기죠. 네. 이런 경우에는 하안검 성형수술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속눈썹 바로 아래를 절개합니다. 아래를 절개해서 피부를 뒤집으면 지방이 나오겠죠. 돌출된 지방을 제거하거나 재배치시키고 그다음에 당겨서 남는 피부를 잘라내고 그다음에 봉합하는 그런 하안검 성형수술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게 젊으신 분들이 뭐 미혼이라든지 아니면 직장 여성들 아니면은 일상생활에 바쁘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 밖을 절개하지 않고 이 눈을 뒤집어서 안에 결막을 레이저로 절개합니다. 네. 그래서 지방만을 뽑아서 레이저로 지방을 뽑거나 재배치시키는 그런 수술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네, 눈꺼풀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또 팔자주름이 깊어지는 게 또 사실 많이 신경 쓰이는 부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일부러 덜 웃기도 하신다고 하는데 네. 이런 때는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요? 네, 요즘에 필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네. 필러가 가장 많이 소요되는 부분, 필러를 원하시는 분들 가장 많이 원하는 부위가 바로 팔자주름입니다. 그래서 팔자주름의 치료는 가장 많이 하는 것이 필러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팔자주름이 깊은 분들은 대개 이 팔자주름뿐만 아니라 이렇게 볼살처짐이 같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볼살처짐이 심한 분들, 팔자주름 골이 심한 분들은 이 처진 것을 리프팅에 당겨주는 그런 시술을 같이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리프팅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 장비를 이용하는 방법, 실을 이용하는 방법, 수술적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잔주름이라든지 가볍게 처진 경우, 모공이 커진다든지 잔주름 정도에는 프락셀이나 아니면은 써마지 울세라 같은 장비를 이용하는 방법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소 처진 정도는 실을 이용하는 실리프팅 방법, 그리고 역시 심하게 처진 경우에는 이렇게 귀를 절개해서 앞에서 귀를 절개해서 피부를 뒤집어서 늘어진 근육을 젊으신 뒤로 당겨서 고정시키고 남는 피부를 절제하는 안면하수 고정술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실을 이용한 리프팅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실을 이용한 리프팅은 역시 실을 사용하니까 실이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실 종류는 이 녹지 않는 실과 녹는 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생각할 때는 녹지 않는 실로 하면은 녹지 않는 실로 당겨놓으면은 실이 안 녹으니까 당긴 효과가 오래 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런 방법을 많이 선호하시는데요. 실제로 우리 피부는 이 실로 당겨놓으면은 이 초창기에는 실의 힘에 의해서 당긴 효과가 유지됐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처질 건 처지고 그리고 유착될 건 부분 유착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필요한 실만 우리 몸에 남게 있는 거죠. 그래서 녹지 않는 실을 하는 경우에는 네. 아무 쓸모없는 실이 결국 우리 피부 안에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 혈관이나 신경을 자극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증상들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프팅 초기에는 녹지 않는 실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네. 실리프팅이 발전하면서 녹지 않는 실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녹아서 없어지는 그런 실들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시술을 받게 되면 녹는 실을 사용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거의 실리프팅은 대부분이 녹는 실을 거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녹는 실도 모양이 다르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네, 그 리프팅의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 모양들이 갈수록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이렇게 우리가 흔히 봉합하는 실 있죠. 네. 봉합할 때 쓰는 이 매끄러운 실, 그런 실을 주로 이용해서 이렇게 리프팅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리프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다음에는 바늘에다가 실을 감아서 쓰는 이런 방법으로 진화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쓰는 방법들은 좀 더 굵은 실을 가지고 실에다가 양쪽에 낚싯바늘 모양으로 가시바늘모래 돌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양쪽에서 고정시켜서 당겨서 지속시킬 수 있도록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주로 많이 쓰는 방법들은 흔히 말하는 오메가 리프팅이라는 방법들, 굵은 실에서 가시를 만들어서 쓰는 그런 실들을 주로 많이 쓰고, 그다음에 이런 울트라나 효율 같은 것을 보조적으로 쓰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의학 박사 조상곤 원장과 함께 중년의 성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우리 뇌는 잠을 자는 동안 청소와 정리, 또 수리 기능을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위와 장, 또 간과 같은 내장 기관도 잠을 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는 공복이 충분히 길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야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대기 상태로 들어가고 장기들은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밤늦은 야식이나 너무 잦은 간식은 되도록 피하는 게 좋겠죠.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